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 야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학주를 이제 플레이 못하신 분들이 많고, 또 신규로 이제 오르지 못한 화학주들을 많이들 찾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태광산업이 마지막 남은 화학주이지 않느냐. 그리고 오를 이유가 충분한데 아직까지 주가가 상당 부분 덜 반영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태광산업이 시가총액이 한 지금 9천억 원인데요.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조정을 좀 받았다가 올라왔는데, 태광산업이 어떤 사업인지 보시려면은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저는 이제 상세 검색 분기보고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최근 이제 분기보고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분기보고서에서 그 사업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화섬시황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PTA와 AN이라고 하는 그 화학 제품의 가격이 이 기업의 핵심 이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 T브로드라고 하는 이 통신 사업을 들고 있었는데, 현재는 T브로드가 여기 계열 회사 등에 관한 사항에서 내려가서 보시면 T브로드는 2020년 4월 30일에 SK브로드밴드의 흡수합병이 되면서 합병 비율에 따라서 현재 SK브로드밴드 지분을 16.78%를 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16.78%의 지분의 장부가만 보더라도 이게 금액이 단위가 이제 100만원 단위잖아요. 이 장부가만 보더라도 지금 이게 5,600억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2022년도에 지금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우선 2022년도에 상장을 한다고 하면은 올해 2021년도에 뭐 상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거고, 뭐 기업 가치 5조 원 본다고 하면은 지금 16% 들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뭐 한 7, 8천억 정도의 가치니까, 지금 주가 여기 그 70만 원대 언더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바텀 구간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못 갔던 이유는 PTA와 AN의 시황이 굉장히 나빠졌던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PTA와 AN 시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차피 SK 브로드밴드가 상장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까지 고려를 하면 태광산업은 막대한 현금성 자산이 현금성 자산이 또 생기는 거니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기업 가치 5조 원인데 뭐 상장될 때는 또 점프업을 할 수가 있다 보니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꽤 높아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뒤에 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이 투자 포인트는 좀 장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태광산업이 주가상으로는 크게 겁날 국면이 아니다. 2020년 4월에 SK 브로드밴드의 어떤 지분으로 바뀌게 되면서 상장 가능한 어떤 지분의 가치로 재산정되고 그게 2021년도에 상장될 수 있으니까 지금 주가에서는 크게 급락할 만한 어떤 자리가 아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과거에 한경 컨센서스에서 제가 이제 태광산업을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기간을 한 5년으로 하셔야 돼요. 그 거의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없었고요. 그래서 기업으로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하나금투에서 과거에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색을 해서 보시게 되면 60페이지부터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T브로드가 연결 매출에 들어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SK 브로드밴드가 됐고 16% 들고 있게 되고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고 연결 매출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서 이 기업이 어떠한 그 투자 포인트가 중요한지, 결국 AN과 PTA가 중요하구나. 그럼 AN과 PTA는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 여기 보시게 되면 AN은 이제 프로판, 이 기업의 경우에는 프로판을 원재료를 해서 결국 AN을 생산하고, 이 AN은 ABS가 이제 되거나 그 화섬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ABS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냐, 전자 제품의 외부 그 플라스틱 부분인데, 이 전자 제품 시황이 좋을수록 ABS 가격이 좋아져요. 그래서 ABS 가격이 좋다는 거는 AN의 가격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PTA는 PX를 원재료로 해서 PTA를 만드는데, 이 PTA는 결국 화섬 시황과 연동이 되고, 이 펫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페트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색깔 칠해진 것은 그 태광산업의 보유 설비인데, 결국 이제 AN과 PTA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AN과 PTA 가격을 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AN과 PTA 가격이 높았다가 이게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주가가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리고 최근에 여기 보시면은 PTA와 AN이 가격이 반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제가 스프레드로 지금도 좀 뽑아봤는데, PTA와 AN의 어떤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이 펫칩이 좀 재밌는데, 펫칩은 그 중국이 2018년도부터 그 폐플라스틱을 자국으로 수입하는 걸 금지를 하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에 대한 그 수입이 안 되면은 그 플라스틱으로 페트병을 만들고 했었나 봐요, 중국은. 그래서 신규로 어떤 플라스틱으로 페트병을 만들어야 되는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PTA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PTA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PTA 그 아시아 쪽 가격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미롭게도 여기 PTA는 허베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한국 뭐 AN 수출 가격인데, 허베이 가격이랑 조금 달라요. 여기 PTA 가격이랑.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그 중국의 어떤 PTA 가격이 좀 견인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화섬 시황이 꽤 괜찮은 것 같다. 여기 이제 그 지난주에 발표된 PTA랑 AN은 이제 주간 단위로 이제 발표가 되니까, 저는 이제 주간 단위로 그 화학 시황을 이렇게 좀 보는데, 이게 지난주에 나온 건데 화섬 체인이 괜찮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화섬 체인에서 대표적인 게 면화인데, 면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화섬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PTA 가동률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PTA에 대한 수요가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AN이 이제 들어가는 그 ABS 쪽도 여기 밑에 보시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글자가 너무 많아서 ABS라고 치면, ABS 가격은 조금 빠졌는데 지난주에 ABS 시황 자체가 마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ABS의 중국 가동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는 그 가전제품의 어떤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AN의 가격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AN은 ABS의 원재료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PTA와 AN의 시황 좋고 하다 보니 이 태광산업의 주가가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회사에 이제 과거에는 연결 매출에 이 티브로드라고 하는 게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연결 매출의 그 사업의 내용 보면은 티브로드나 SK 브로드밴드가 들어갈 순 없죠. 왜냐면 티브로드는 이미 합병되고 날아갔으니까, SK 브로드밴드 지분으로 들고 있으니까 좀 더 뭐랄까, 과거에 대비해서는 화학기업의 어떤 면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결 매출에서 그 매출의 비중이 화학이 좀 더 많이 차지하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브레이크다운이라기보다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이제 넣어봤더니, 전체 매출에서 이 석유화학 제품의 매출 비중이 64%인데, 예전 분기에 보면은 47%였어요. 왜냐면은 티브로드가 연결 매출로 잡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정리한 게, 실적에는 PTA와 AN이 중요한데 화섬 시장이 지금 좋은 것 같다는 겁니다. 그게 유지될 것 같고, 뭐 화학 시장에 대해서 어떤 트래킹은 저 말고도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의 어떤 내용들을 꾸준히 팔로우업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국 펫 시장, 그러니까 페트병에 관련된 수요가 높아지는 것 같다. 그거는
폐플라스틱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이 페트병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수요가 있다 보니 원재료인 PTA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 같다. 그리고 특수 섬유 시장인데 예전이랑 지금이랑 크게 매출에 대한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게 이 스판덱스에 대한 어떤 성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판덱스와 같은 고기능성 특수 소재에 대해 집에서 홈 트레이딩 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시장이 성장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이 통신사업부 매출 비중이 고려가 되다 보니까 매출 비중이 한 5% 수준이었는데, 이번 3분기만 봤을 때는 이 8%로 거의 한 10% 가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사업이 이제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려면은 보통 10% 정도까지는 매출 비중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긍정적인 포인트로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첫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PTA랑 AN. 그리고 T브로드랑 SK브로드밴드가 합병하면서 처분 가능한 자산으로 분류된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5조 가치에다가 16% 정도 하면은 거의 한 8천억 원인데, 지금 시가총액 9천억 원이면은 지금 주가는 거의 거저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PTA와 AN의 어떤 시장 성장, 화학 섬유 시장의 어떤 성장을 좀 더 빠르게 주가가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지금 이제 주가가 재밌는 게도, 과거에는 그 화학의 어떤 매출 비중이 이제 50%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70%에 가까운 매출 비중이 화학에 이제 종속되어 있는 기업이니까, 과거에 어떤 통신 매출 비중이 컸던 시절보다는 좀 더 화학의 어떤 시황에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봉으로 보면은 주가가 좀 눌렸다가 올라가는데, 이거를 또 이런 회사들을 좀 잘 분석하는 놈들이 있는지, 뭐 기관 투자자는 뭐 이걸 뭐 하루 걸러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가 바텀 구간이다, 길게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거 여기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던 태강산업의 어떤 그 풀리포트에 가까운 리포트를 읽어보시고, 예전에는 이제 있었던 연결 매출과 지금 현재 연결 매출은 이 공시를 통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SK 브로드밴드 상장 모멘텀이 2022년도에 있는데, 이 지분 가치가 2021년도에 부각이 될 거면 현재 시가총액은 뭐 SK 브로드밴드 지분 가치에다가 화학 시황, 설비 시황이 좋아지는 어떤 내용을 고려를 하면 PTA 스프레드가 좋아지고 그 프라이스가 좋아지고 스프레드가 좋아지는 걸 고려를 하면은 지금 이 태강산업은 좀 매수 가능한 타이밍에 들어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